음. 원장님들 지금 PPT 잘 보이실까요? PPT 보이시나요?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 3주 만에 돌아왔네요. 그리고 3주 동안 인스타를 하나도 안 올려서, 아마 이 노티피케이션을 잘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 참 인스타 쉽지 않습니다. 음. 오늘은 소리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정말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러셨군요. 최주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5년부터는 조금 인스타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음은 먹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아, 임유성 원장님 컬러 몬스터 수업 잘 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들 참 너무 너무 좋아요. 원서가 사실 컬러몬스터도 그렇고, 월스 할머니도 그렇고, 지난 이제 2주, 2달 동안 했던 게, 뭐랄까, 약간 새해의 느낌이 있거든요. 새해 하기 좋은. 그래서 사실 1월하고 2월까지도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12월보다는 1, 2월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소리 영어를 주력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오늘 사실 진도가 오늘 하루로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은 아니라서 소리 영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기본편이라고 제가 올려놨고, 기본편을 끝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이랑 소리 영어를 같이 해보는, 그리고 원장님들도 제가 막 시키고 해보는 그런 수업을 가지면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과연 근데 원장님들이 여기서 이 공간에서 하실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네네, 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소리 영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리캡을 한번 해봐야 돼요, 원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어떤 부분이냐면, 리캡.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다 보이시죠? 네. 네네. 좋습니다. 리캡. 어떤 리캡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2025년이 됐고, 첫 강의예요. 그러면 원장님들 많은 결심들을 하세요. 그쵸? 남자분들은 뭔가 운동, 담배 끊기, 뭐 술 끊기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은 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캡,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오래전에 그 최고의 다이어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 이거를 던졌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주 심플하게 다이어트는 사실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가 되죠. 좋은 그 몸매가 유지가 되고 또 건강해지죠. 그런데 요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인 거에 저희가 자꾸 홀린단 말이죠. 막 무슨 뭐랄까요? 막 그 이상한 식초 같은 것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막 자극적인 그 광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혹해서 뭔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약간 하지 않아도 귀찮아서 하지 않아도 뭔가 다이어트가 되는. 물론 물론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안 하고 다른 것들로 살이 빠진다면은 목표 달성은 할 수는 있으나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쵸? 음. 그러니 요거를 했던 이유가 이 짤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딸이야 아들이야? 아니 이거 치킨이야. 이런 것들. 그리고 저염식 다이어트가 뭐냐? 근데 나도 이거 하고 있는데 효과 좋은 그래서 저염식 다이어트는 빵 먹을 사람 저염, 소희 먹을 사람 저염.
이런 게 저염식 다이어트라는 이제 그냥 웃긴 짤입니다. 자, 어, 핵심은 이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핵심적인 요소를 빼먹으면 안 되고, 그거가 기본이 돼서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든 그게 성인이든 누가 됐든 간에 영어를 배워야 될 때는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이거, 이게 지금, 누가 이걸 해야 되나요? 네네. 저염 다이어트도, 저희 매니저님도, 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왜 심플하게 끝나지가 않느냐? 어, 왜냐하면 그렇게 심플하게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머니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안해서 뭔가를 자꾸 더 해야 되는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심플한 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죠. 바로 애플이에요. 그렇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Simple can be harder than complex. You have to work hard to get your thinking clean to make it simple.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영어가 쉽다는가 어렵다는가, 뭐 소리 영어가 쉽다는가 어렵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고, 그 전에 소리 영어로 들어가기 전에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전국 프랜차이즈가 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죠.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볼 때 저는 이 삼각형 그 트라이앵글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영어 원서, 그리고 소리 영어, 그다음 아이들 마인드. 요 세 개가 저의 핵심 커리큘럼이었고요. 음. 이 삼각형 커리큘럼을 이해를 하셔야 소리 영어도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어, 먼저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플로우가 있어야지 소리 영어를 왜 이렇게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공방을 오픈을 할 때, 그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요 세대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요 서클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벽에다가 엄청 크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썼어요.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쓴 다음에 꽤 걸렸어요. 그리고 어, 이제는 다 된 것 같다. 이제는 다 쓴 것 같다라고 했었던 이제 완성이 됐었던 서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필터를 이제 나는 학원을 운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 완전히 학원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낙아웃 시키면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이런 거, 요 두 개를 많이 이제 그, 필터링을 했었더니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사용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들, 자유로운 것,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원서, 만남, 대화. 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저스트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잘하는 거는 뭐 되게 부끄럽지만, 원장님들도 이거는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민망하지만, 잘하는 거, 공감, 유치함, 아이들 웃기는 거 잘할 수 있고요. 뭔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read aloud. 이거는 공방 시작할 때는 전혀 몰랐었던 거지만 하다 보니 원장님들께서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 이게 내가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다음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 사실 이거는 또 시장 조사 부분인데 이거는 뭐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 세 개가 딱 결합되는 곳으로 저는 찾아가서 그래서 김포에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랑 색깔이 맞는 지역을 막 찾아다닌 거죠.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막 이야기도 하고 학교 끝나면 아이들 사탕 주면서 인터뷰도 하고 점심시간에 그냥 식당 들어가서 어머니들 그 드시고 계시면 들이대고 막 인터뷰도 했어요. 저 여기 이제 학원을 오픈할 원장인데 블라블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 다니는 학원의 장점은 뭐고 부족한 부분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좀 이제 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 필터링을 해갖고 빼고 하니까 요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인공이고 중심이 되는 수업을 결국은 해야 되는구나. 근데 보시면 이 5개를 키워드를 합쳐서 직종을 맞추라고 하면 절대 학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관계, 재미, 사랑, 행복, 유연성 무슨 상담센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엄청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 선배 원장님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야, 이거는 학원이 아니야. 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결과가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절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의 색깔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의 그 5개 아니면 3개. 이거는 무엇일까? 계속, 어, 그, 필터링을 해서 걸러내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 한 단어까지, 원띵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5개가 처음에는 나왔었는데 관계. 그래서 수업 진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해지려면 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지면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당연히 100% 영어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안 할 겁니다. 오히려 파닉스 반은 90% 한국말로 할 거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의아했지만 저 역시도 원어민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학원에서 영어로 했을 때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아이들이랑 관계를 맺으려면 이게 영어로만 해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파닉스 아이들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냥 한국말로 했어요. 재미? 진짜 공부를 많이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포커스는 자꾸 끊기시나요? 유선 원장님 한번 로그 오프 하셨다가 다시 한 번만 들어와 주시겠어요? 저도 지금은 괜찮거든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그냥 포커스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기억을 잘하게 할 수 있고 재밌어하고 수업 자체가 되게 익사이팅 할까?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진짜 퓨어 그 재미를 추구해요. 진짜 재미 있는 거. 애들 깔깔 웃고. 근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재미가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배우는 재미, 성취하는 재미, 뭔가 이루는 재미, 그거를 이루기 시작해요. 거기서 오는 재미가 진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제일 가운데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뭐 늘 제가 이야기해서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뭔 소리야? 소리 영어 들어왔는데 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핵심이 돼야지만 저의 커리큘럼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참 열심히 살잖아요, 원장님들. 그쵸? 열심히 살고 열심히만 하면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성숙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늘 성숙하게 만들고, 어, 참 힘든 아이들을 극복해 가면서,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행복. 아이들 행복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의 행복입니다. 원장님들의 행복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이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려면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옷을 입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커리큘럼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저에게 맞는 운영법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저 선생님이 좋다고 저 선생님이 다 한다고 선생님도 다 한다고 뭔가 저걸 해야겠다. 나랑 맞지 않는 옷인데 그러고 있으면은 사실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원장님들 색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랑 커넥트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거를 연결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거에 맞는 어머니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연성인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근데 왜냐면 이제 한 달 표를 딱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거대로 원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다음 달에 이렇게 며칠 몇 월 며칠 날 뭘 할 거고 이런 것들 딱 보면서 식단표처럼.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리스펙트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말이 유연성이라는 게 좀 좋은 말로 해서 유연성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되게 뭔가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유연성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한 달, 다음 달 어떻게 나갈지, 이번 6개월 어떻게 나갈지, 1년 어떻게 나갈지 커리큘럼이 잡혀 있고 백본 스트럭처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있지만 그거대로만 꼭 맞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수업이 이렇게 잘려서 되잖아요. 소리 영어를 30분 하고 원서를 30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소리 영어를 30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들이 너무 잘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원서가 30분인데 그냥 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 영어 쭉 가는 거예요. 그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어떤 뭐 한 아이가 굉장히 시무룩해 있어요. 음. 그러면 진도가 좀 늦어도 걔 마음을 먼저 풀고 가요. 음. 사실 애들 마음 푸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뭐 한 3분만 집중해줘도 대부분 많이 풀려요.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면 가끔씩 그 컴플레인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뭐 5분 늦게 시작했어 이렇게. 그래서 한번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었는데 어, 뭐 수업 시간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걸. 어, 그 아이가 그날 이렇게 시무룩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따님이 내일 그럴 수도 있다. 다음 주에 그럴 수도 있다. 언제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왜냐하면 3분만 만져주면, 5분만 만져주면 그 아이는 그날 수업이 들어가요, 머리에. 그런데 안 만져주고 무시하고 그냥 내 진도 뽑아야 되니까 간다? 그럼 그 아이는 그날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들도 똑같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아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가 다 합쳐져서 제가 만든 단어가 IPO 영어였죠. 그래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쭉 농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한 단어로 나온 게 IPO 영어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트로덕션 리캡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 플로우를 아셔야지 이제 뭐 원서를 하던 소리 영어를 하던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부터 쭉 그 진행을 했었죠. 재밌는 책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따뜻했었지. 비빔밥 했었지. 그다음에 원장님들 막 애들이랑 막 비볐지. 그래서 We're Wonders 진짜 all time favorite 중에 하나죠. 원더 그 너블 책이요. 그리고 어, 해피네스 이때부터 감정을 좀 만졌죠. sadness 갔다가 또 rebellious인데 저의 favorite 책 중에 탑3 중에 하나죠. 원서 중에. 그리고 Where's Harmony로 약간 shake things up. 그리고 컬러 몬스터 다시 한번 감정 얘기하고 쭉 이렇게 4월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쭉 진행을 해왔어요. 네, 원서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책을 재밌게 할까? 아이들의 관점에서 재밌게 할까? 그래서 어, 정독하고 다독이 있잖아요, 원장님들. 자, 이제 소량으로 들어갈 겁니다, 원장님들. 어, 자, 정독을 8권을 했어요. 음, 근데 과연 정독만 저 8권만 진짜 재밌게 신나게 하면 아이들 영어가 늘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결국에는 아까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자고 잘 먹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원서로 아웃풋을 내려면 결국에는 다독이 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정독을 하느냐? 여러 가지 theory가 있지만 저는 아주 심플해요. 아이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야, 책도 재밌어. 책 읽어봐. 엄청 재밌지. 쌤이랑 같이 놀자. 이러면서 책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생님이랑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재밌는 액티비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네가 다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좋은 책들 레커멘드 해주고 너는 요거 재밌어 할 것 같아.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이가 책을 나중에 알아서 읽어야 정말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소리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소리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엄청 이게 뭐 대단하고 막 혁신적인 학습법이 있고 막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플해요. 정말 영상을 많이 보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그러면 애들 앉혀놓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냥 이것만 틀어주면 그런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학습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학습법들이 나온 게 이제 소리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리 영어는 무엇인가요? 왜 해야 할까요?까지 커버를 할 거고요. 소리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는 아마 다음 강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 주어진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원서를 한 달 쉬고 다다음 주에 소리 영어를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1, 2월은 Where's Harmony하고 Color Monster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강의의 포인트는 원장님들의 선생님들의 불안을 조금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영어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게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있어요. 됩니다. 되, 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 내가 이렇게 가도 될까? 이거를 내 커리큘럼으로 넣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일단 소리 영어는 무엇인가? 뭐 살짝 이론적인 이야기도 있겠으나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볼게요. 이런 개념에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문맹은 있어도 언맹은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좋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요. 어떤 곳에서 태어나든 그 아이가 어, 이런 멘탈리 핸디캡이 있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즉 언어는 듣고 말하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음. 이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할 거고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할 거고,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추럴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타고난 능력, 언어. 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계속 샬라샬라 하고 있는 거 들으면서 말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많은 정의가 있어요. 소리 영어에 대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보고 따라하며 반복을 통해 체화시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 어,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꼭 데피니션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면서 아이들이랑 해보면서 나오는 데피니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리 영어라는 거에 정확한 뭐 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영어는 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맞고 그분이 틀리고 하면 그분이 맞고 제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리 영어는 아주 쉽게 그냥 진짜 내추럴한 그런 그 아이들 언어 학습 능력을 믿고 그걸로 이제 돌아가자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거죠. 다만 그 컨텐츠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쉽게 조금 뭐랄까요. 그 대중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자면 섀도잉이 그래도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term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섀도잉은 아니에요. 섀도잉은 정말 생각할 때 우리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듣고 따라하기 막 쓰고 막 이런 느낌인데 어, 저 나이 또래도 많이 했었던 그래서 좀 올드한 느낌이 있죠. 근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리 영어가 다른 이름도 많아요. 뭐 미러링도 있고 카핑도 있고 모델링도 있고 클로닝도 있고 미미킹도 있고 여러 가지 텀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뭐가 맞다 이럴 수는 없는데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막 저는 아이들이랑 하다가 그 단어를 쓴 적도 있어요. possessed 빙의 그러니까 막 귀신 들린 거 있잖아요. 막 possessed 그러니까 빙의 분신 막 이런 거 분신술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애니메이션 뭐 그 미드 이런 걸 그대로 음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포세스 된 것 같아. 막 너 완전히 제 시인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쉐도잉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바로 따라하지 않을 경우도 많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소리 영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아이들이랑 했을 때, 그때는 뭐 미디어 수업? 뭐 이렇게 그냥 붙였어요. 미디어 수업. 뭐 이름이 없었죠. 그냥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팝송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한 건데 뭐가 맞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오케이 미디어 수업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그 쉐도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소리 영어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추구하는 소리 영어는 듣고 따라하기를 넘어서 발음, 발성, 리듬, 감정, 억양, 강세, 연음, 표정, 제스처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기를 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섀도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섀도잉 보시면 그림자는 그냥 검해요. 표정이 보이지 않죠. 그죠? 제대로 잘 안 보여요. 표정도 안 보이고, 뭐, 그냥 그림자 검은 것만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표정, 제스처, 모든 거, 그냥 강세.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 학원의 느낌이 더 나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Because it works. 그렇죠. 요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뭐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대충 하신다고 아웃풋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아웃풋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냥 아예 앉혀놓고 2달 동안 CNN 그냥 주구장창 하면은요, 돼요. 근데 그거는 소리 영어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외우기 한 거죠. 그리고 자기 게 되지 않아요. 체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카피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그 피카소가 한 말을 스티브 잡스가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인데 Good artist copy, great artist steal 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좋은 예술가들은 카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great artist는 steal. 음. 그러니까 우리가 steal, 뭐를 steal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를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벽한 그 대사들, 문장들, 좋은 다이얼로그들을 카피를 해요. 처음에는 카피를 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틸을 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음. 체화가 되면서 내 걸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영어 언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비틀즈, 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인 비틀즈도 다른 밴드들 곡 커버로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그 스토리들이 그 음악들이 만들어지면서 비틀즈가 된 거고 거의 대부분의 밴드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른 밴드들의 음악을 하면서 그리고 작가들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을 막 쳐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쇼팽 콩쿠르 그 출전을 결심하고 그냥 9달 동안 그냥 쇼팽만 연구하고 막 쇼팽처럼 살았다고 해요. 그죠? 그냥 막 완전 이제 빙의를 하는 거죠. 카피를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창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카피를 하고 스틸을 하고 나중에는 크리에이트를 할 거인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서 훔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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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영상들이 널려 있어요. 유튜브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저희가 제가 그 자주자주 종종 등장하시는 예전에 저의 원장님이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제가 짧게 만난 원장님인데 포항에 계셨던 원장님. 누구한테서 어떤 발음을, 어떤 억양으로 영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요. 선생님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 원장님은 포항 사투리를 하시는 분이었고, 포항 사투리를 그대로 아이들이 흡수를 했죠.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렸죠. 파닉스 하는데, 그래서 그 원장님이 따라해봐라 그러면서 ABCD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고 막 따라해요. ABCD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우리가 탑핑을 해야 될지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좋게 완벽한 원어민들이 녹음을 한 애니메이션 뭐 다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안 써야 될 이유가 없고 너무나 어떤 교재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냥 제 기준은 그냥 제가 내린 소리 영어는 무조건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 다니던 애들한테 야 저기 영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다 애들이 똑같은 답을 했어요. 살아있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죽어 있는 영어를 하지 말자는 거죠. 배려 영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소리 영어의 완벽한 이그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분인데 제 인스타그램에도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 말은 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샴식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샴식도 없고 개냥도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무개냥 무네 보톡스 니네나 보톡스 맞았냐 저름도 없을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 어느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그 배 터지게 먹어서. 그럼 대다 제가 요방중이 역으로 먹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거듭 노래 좀 했다고. 나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단 스스 어스 프로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양배추 밭. 완벽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한유라 스페셜로 간다. 어머 웬일이니? 야 걔가 어디가 스페셜하냐? 그게 매 한유라 스페셜이 아니지. 한유라 노멀이지 노멀. 나 진짜 야, 우리 누나 영어 늦었네. 역시 원어민 튜터랑 스터디한 보람이 있으셔? 내가 한유라 걔가 걱정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한유라 스페셜으로 나만 웃겠냐고. 내가 지난번에 대정상에서 여자다 샀을 때 걔보다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완벽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루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정까지 똑같이, 제스처까지, 감정 다 끌고 오는 거죠. 정말 저 배우 이름이 뭐였죠? 전지현의 극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완전 빙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 스테이트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저렇게 하려면은 먼저 누가 저렇게 해야 한다? 천송이 맞다. 천송이에요. 맞아요. 천송이로 빙의를 하는 거죠. 그게 누가 됐던. 우리가 티모시로 한다? 티모시로 빙의를 하는 거고, 클리포드다. 클리프로 빙의를 하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예인 원장님이 제대로 하려니 애니메이션 한 개 하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옆에서 끼고 함께 다 해줘야 해서 혹시 어느 정도 길이의 영상, 어느 기간 대략적으로도 목표를 두고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해야 할지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다음 강의 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도 1시간씩 20차씩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도 다 아, 말씀을 드리고, 저 노멀 발음 어려워. 이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 normal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퍼즈까지 정확하게 타이밍 다 맞추고 있죠. 그죠?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보자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소리영을 왜 해야 되는 걸까? 이걸 왜 해야 될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거 역시도 되게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en the why is clear, the how is easy. 이유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으면은 how는 뭐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요. 그리고 easy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because it works. It's that simple. 그렇죠? 가장 불안한 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걸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하면서도 맞나? 그러다 보면은 불안함이 들어오면 디시션 메이킹이 이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막 포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소리 영어 해갖고 한번 잘해보겠어라고 하는데 뭔가 아웃풋이 안 나와. 앵무새 같아 계속.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소리 영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제 피드백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 이거는 원장님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수 있었던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엄마가 주위에서 아빠가 주위에서 계속 한국말을 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단어 한마디 하면은 막 해주고 놀라주고 온 세상이 다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최대한 우리가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우리가 좀 에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일본 드라마에 빠져갖고 뭐 여기 그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키무라 타쿠야라고 일본의 원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드라마 나왔다 하면은 시청률이 그냥 맨날 탑 찍고 그랬는데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따라하고 어, 그런 재밌는 대사들 따라하고 그렇죠. 저는 두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원장님들. 자,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한국말을 해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가 뭐 놀랍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미국을 가게 돼서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영어 소문자를 모르고 갔어요. 대문자밖에 몰랐어요. 정말 그냥 영어 1도 모르는 그냥 제, 이- 제 이름도 소문자로 막 헷갈리고 이러는 그 B, D 맨날 헷갈리는 애들이 있죠. 저였어요. 그랬는데 5월 5일 날 도착을 했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가을 학기부터 새학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4개월. 어, 4개월 동안 놀면서 튜터를 한 명 구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수업을 하고 그냥 주구장창 놀고 TV 보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9월에 학교를 갔는데 스피킹이 됐어요. 대화가 돼요, 다. 물론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은 구사하지 못했지만 그때 된 이유를 보면은 제가 틀리는 거를 그닥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향에 따라서 좀 그런 거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쇼킹했었던 게 친구가 생겨갖고 친구랑 맥도날드를 가지고 오고 싶어갖고 어 맥도날드 가서 먹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맥도날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렛츠고 맥도날드 막 이랬는데 애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D구나 액센트가. 아니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맥도날드든 맥도날드든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쇼크를 받아가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그럼 맥도날드구나 오케이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귀가 확 트이고 대화가 되는 경험을 1차적으로 해봤고 고등학교 때 일본 드라마를 엄청 보면서 귀가 조금씩 트이고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 이게 왜 들렸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왜 들렸지? 이런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일본어는 잘하는 수준은 아니고 전혀 지금 가도 막 못 알아들 텐데 그냥
몇 개 캐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희열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희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하구나. 내가 들리네? 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있으면 쭉쭉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어,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어의 습득 프로세스는 세상 어디에도 바뀌지 않아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렇죠? 이건 common sense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언어 습득 순서는 누구나 다 가능하고 뒤집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리딩을 하나요? 라이팅을 하나요? No. 스피킹을 하나요? 아니, 먼저 들어야죠. 당연히. 듣고 스피킹하고 그 다음에 리딩, 라이팅.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딩, 라이팅부터 많이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리스닝이 가장 중요하다. 제일 먼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언어의 배움 순서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청각 피질이 있고, 베르니케 영역, 이제 머리 안에 청각 피질을 통과한 소리를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첫 번째 이 청각 피질에서는 그냥 외부의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이제 소리를 잘 구별을 못하지만 많은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계속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얘는 그냥 계속 들리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베르니케 영역에서 통관 소리를 이제 분석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자주 반복하는구나. 엄마가 이 사람이 엄마구나. 이 사람이 아빠구나. 이 아빠라는 게 아빠구나. 이거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브로카 영역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해한 소리를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한 소리들을 서툴러도 아이가 계속 자꾸 반복하고 노력하고 이제 뇌는 그 단어와 문장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 피질. 여기 반복해서 습관화된 말을 저장을 하고 마침내 아이들은 이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언어의 프로세스예요. 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페셜한 게 아니고 레볼루셔너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가보자. 이대로 가보자. 근데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나?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숙제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숙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수업만으로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 절대량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 운영편에서 커리큘럼 편에서 그 강의 드렸던 것처럼 교육했었던 것처럼 숙제는 머스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어 특히 소리 영어는 훈련이에요. 훈련. 어, 수영, 뭐 각도, 뭐 팔의 각도 이런 거 필요 없고 들어가서 물에서 헤엄쳐 보는 그런 경험, 체험, 그다음에 훈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면은 소리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더 와닿아요. 그래서 영어를 얘네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취업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엄마들은 이유가 많죠.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너가 커서 영어를 잘하면 더 좋아. 뭐 이런 얘기 해도 안 들려요. 그냥 지금 하기 싫은데 몇 명이나 그러겠어요. 그렇군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의 부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동 심리학에 보면은 얘네가 동기부여를 언제 얻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 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할 때. 소리 영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심플. 그래서 그리고 B
왜 하는지 알 때 애들이 동기부여가 된대요. 가끔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왜 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들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티모시로 하고 있는데 왜 티모시로 했는지 왜 이 에피소드를 정했는지 왜 우리가 소리영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한단 말이죠. 거의. 근데 저는 아이들이랑 해요. 왜 이걸 골랐고 여기 보면은 이상한 애 나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TMI도 하고 재밌어. 그러니까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너네가 영어를 어, 잘 하게 되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이런 것도 계속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하는 거 할 때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영어에서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예행 원장님도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이게 속도를 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잘하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 해요? 안 해요. 이게 이제 그 악순환. 그죠. 요 표를 보시면 이거 learning zone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가 comfort zone이에요. 여기는 그냥 쉽게 쉽게 되는 거. 아주 편해요. boredom이 있어요. boredom. 그죠? 근데 여기가 요거를 벗어난 comfort zone을 벗어나고 여기 learning zone이 있고요. 여기 더 큰 위에는 panic zone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못해. 여기 막 high anxiety,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 너무 어려워요. 딱 여기 learning zone, challenge를 할 수 있고 excitement 약간 어려워요. 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어려워서 어?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해볼 만한데 어, 하니까 되네. 어, 요런 정도의 레벨의 컨텐츠를 넣어줘야지 아이가 이 러닝 존에서 재밌게 런을 하지. 갑자기 이제 막 욕심 생겨갖고 얘 좀 하는 것 같다. 오케이. 자, 이번 달은 CNN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망하는 길이죠. 근데 사실 이게 엄마표 영어가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가 좀 잘하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밀고 싶으니까 아빠들은 밀고 싶으니까 패닉 존으로 막 밀어 넣어요 애를. 그러면 아이가 러닝 존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닉 존으로 가니까 다 놔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이 존을 잘 찾는다는 거는 아이에게 속도 이 원장님 반성합니다라고 속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컨텐츠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쉬운 것만 돌려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만 돌려도 안 되고 쉬운 걸 하다가 어떤 달은 살짝 어려운 걸 밀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속도 조절도 막 해요. 야, 이번 컨텐츠는 우리 한 1.25배로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1.5배까지 한번 밀어볼까? 그럼 애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1.25, 1.5배를 얘네들이 어떻게 챌린지를 해서 넘어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 할 때 1.0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쉽다 그래요. 왜 이렇게 느려요, 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아, 유민정 원장님께서 대쌤은 이론이 내적으로 엄청 탄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엄마들의 컴플레인도 다 안심으로 바꿔주시나 봐요. 사실 요거는 원장님 지금은 맞아요. 지금 왜냐?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러나 저도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그죠? 저도 처음에 이 이론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3, 4년 정도를 봐야 돼요. 이걸 아웃풋이 나오려면. 근데 어머니들한테 뭐라 그러지? 그래서 저는 던졌습니다, 원장님. 던졌어요. 어, 이렇게 하면 4년 있다가 샤라샤라 될 겁니다. 하고 미리 던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있었고, 하지만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결국에는 원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는 소리 영어라는 개념도 없었고 뭔가 이걸로 수업하는 학원을 찾을 수가 없었고 뭐 선배 원장이 이걸로 해서 잘 됐다?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돼요, 선생님들. 되고 많은 분들이 하셔서 아웃풋을 만들어냈어요. 너는 교포니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어드밴티지는 있지만 한국 선생님들도 이 소리 영어를 접목하셔서 아웃풋을 많이 만들어내셨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세미나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걸로 아웃풋 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이기는 해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일단 던져놓고 4년을 락을 시킨다. 그래 놓고 그거에 맞춰서 4년 동안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긴 합니다, 어제.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4년 던져놓고 1, 2년 너무 재밌게 놀아요.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똥줄 타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얘네 왜 이렇게 아프시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4년을 잘 브레이크다운 하셔갖고 쭉 가셔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천천히 저희가 그 계속 강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나조차 불안한데 어머니들 오죽하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 중3까지 이 커리큘럼이 그대로였어요. 초등부터 중3까지 원서 소리 영어가 메인 커리. 중학교는 당연히 내신 대비 기간, 그 시험 기간 때는 한 달만 딱 모든 커리 빼고 내신 대비하고 시험 끝나면 바로 원래 커리큘럼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사실 없죠. 중학교 가면 다 내신을 하니까. 근데 그거에 맞는 애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결과가 나오니까 내신도 잡고 영어도 스피킹이 되니까 계속 소문이 잘 나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늦게 영어 시작한 애들도 소리 영어 밀어붙이시죠. 아, 요거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중학교 때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번 늦게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어머니한테 중3까지 시험 신경 안 쓰실 거면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점수는 개런티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다만 얘가 중3까지 갔을 때는 영어를 샬라샬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될 건데 내신 성적은 보장 못 한다. 왜냐면 거기에 포커스를 막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당연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파닉스부터 들어오면은 뭐 쭉 가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아이들이 또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까 그거예요. 발음 다 달라요. 리듬, 감정, 억양, 강세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특히 이 그 발음도 발음이지만 이 억양, 강세, 연음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이거를 뭔가 연음 법칙이 있어서 이거를 연음 법칙 이거 다음에 이거구나. 막 모음 다음에 뭐 잠 나오면 이거구나. 이거를 알아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훈련을 하는 게 더 낫고 당연히 그런 법칙들을 알고 나서 훈련을 하면 더 좋죠. 그런 것들도 이제 추후에 계속 풀어볼게요. 근데 억양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포항에서 5년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 아이들이 이 소리 영어 할 때 억양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사투리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살아있게 느낌이 물론 이제 다른 느낌이지만 억양 쪽에서는 훨씬 더 강했다. 근데 이제 서울 아이들 와서 보니까 이제 좀 모노톤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좀 살아있게 하려면 이걸 잘 태워야 된다. 그리고 원장님이 먼저 하셔야 그렇게 리듬 잘 타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안 돼요. 원장님은 되게 조용히 하고 그 아이가 막 리듬 타면서 하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걔 보고 되게 유별나다 그래요. 왜 이렇게 쟤 오버해? 이렇게 돼요. 이상한 애 만들지 마시고 음, 원장님들께서 먼저 오버를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소리 영어를 하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접하는 책 그리고 리딩 교재들 보면은 이런 매개체들은 일단 그 음원들이 너무 배려 영어예요. 배려 영어. 너무 느리고 막 엄청 재밌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습 서의 MP3들은 좀 재미가 없어서 저는 막 제가 녹음해서 주기도 하고 추후에 ELT 교재 들어오면은 그것도 뭐 MP3도 한번 풀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배려 영어가 싫은 거예요. 너무 느리게 이렇게 해주는 영어. 그죠? 그러니까 진짜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속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소리 영어로 하면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정말 힘듭니다.
암묵기가 있어요, 원장님들. 그쵸? 요 그래프 몇 번 보여드렸죠. 어머니들의 기대치는 이렇게 영어가 아이들이 쭉 늘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하시지만 어, 이렇다 보니 암묵기의 기간을 잘 버텨주고 믿어주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고 원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들은 대부분은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머니들께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다. 방향이 이게 맞다라는 거를 계속 어,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급하지 않고 어머니가 조급해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보통은 조급하세요. 학원 바꾸고 또 학원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하나의 커리큘럼에 막 적응을 하기도 전에 막 또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좀 진득하게 보내시면 좋은데 그거를 하는 것도 우리의 잡이에요. 우리가 원장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어머니들의 불안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언어가 느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자, 요 앞에가 안묶기, 엄청 안묶기. 여기에는 이게 맞나? 얘가 지금 되고 있나? 퀘스천 마크들이에요. 이거 한 3년, 4년 가요. 음. 그런데 어느 구간, 어느 순간 터져요.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얘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런 아이들 너무 많이 봐왔고요. 이 암묵기를 원장님도 아이도 어머니도 잘 넘기면 잘 견뎌주고 잘 믿어주면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 갑자기 터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할 소리 영어 레디에서 제가 할 소리 영어는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뽀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완전 안목기라도 내가 좀 되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존감이 계속 올라가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완전 안목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언어 역량 급성장 구간을 오게 되는데 이게 저는 한 4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요거 요거 요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원래 어려운 건데 뭔가 사실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니네가 힘들 거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보여드렸죠. 이게 그 미국의 엘리트 집단에서 그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때 얼마나 걸리느냐.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서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는 레벨 1이에요. 한 600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 2 750시간 독일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세컨 랭귀지 배울 때 스페인어 많이 하죠. 저희가 그 일본어 하는 것처럼 많이들 하죠. 저도 스페니쉬 배웠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에 남는 건 욕분. 네. 욕으로는 한 7개 국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근데 불안하죠. 레벨 4까지 갔는데 한국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 5, 제일 높은 레벨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총 필요 시간을 보세요, 원장님들. 레벨 1, 2, 3, 4 뛰는 게 150시간, 200시간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두 배가 뜁니다. 레벨 4하고. 1100시간 차이가 나요. 레벨 4하고 5가.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가 저렇게 어렵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가 이렇게 어렵다. 가장 어려운, 가장 멀리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 burden이에요. 너무 프레셔를 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안 되는데, 어른들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막 점수 막 90점, 100점 나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그래서 2200시간을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루에 1시간이면 6년이 걸려요, 원장님들. 음. 물론 아이들의 습득 능력은 어른들이랑 달라요. 이건 어른들 기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아이도 있고 정말 이 시간을 굉장히 컷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쌤들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에서 시간이 얼마 정도 얘네가 노출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습득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뭐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정말 어른이 미친 듯이 24시간 하면은 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아이가 저처럼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서 미국으로 갔다. 가능해요. 근데 한국 세팅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소리 영어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영어 장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재미. 음. 제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소리 영어 세미나를 한 게. 그리고 그때 소리 영어를 시작해서 하신 분들의 피드백은 뭐냐? 하나같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한다였어요. 그쵸? 책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책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영상은 좋아해요. 그쵸? 어. 그리고 이 소리 영어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원장님들. 반복.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가 재미없으면은 이거를 반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반복을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그 반복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반복을 하는지 그 방법도 당연히 이제 계속 풀 거예요. 원장님들이랑 같이 할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의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뭐 망각국선 많이 그 아시죠? 그냥 1시간 있으면 날아가요. 반 날아가고 막 80%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돌려야 되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가 약한 아이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미있는 컨텐츠처럼 강력한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재미있는 거, 재밌어야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듣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뚫려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이 듣고 소리에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영어가 재밌을 겁니다. 들리니까, 그쵸? 근데 그게 막 다 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픽업하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치유업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더욱 막 코 벌렁벌렁 거리면서 따라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끔 이 듣기 재미 요 같은 맥락인데 가끔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피드백 주신 것 중에 소리 영어 수업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더라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죄송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재미없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엄청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선생님이 재미있는데 컨텐츠가 재미없다? 어, 컨텐츠는 재밌는데. 그리고 컨텐츠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컨텐츠가 재미있게 TMI를 또 해드릴 거예요. 계속 앞으로.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재미없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어, 그리고 뭐 듣기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그런 뭐 이제 그런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영어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론도 막 여러 가지고 한데 그래도 공통점이 중요한 건 듣기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듣기 들어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저는 가끔 소리 영어를 할 때 눈을 감기고 아이들 시킵니다.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비주얼이 차단이 되면 그러면 청각으로 집중을 훨씬 더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뭐 다 팁에 들어갈 텐데 눈 가리고 눈 감고 귀에만 듣는 거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확실히 다른데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발음 교정이 되겠죠. 요게 음, 물론 이거 원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발음이 나는 발음이 안 좋아서 소리 영어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사실 어, 원장님이
발음이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연습을 하셔서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근데 성인이 아이들보다 몇 배는 더 어렵잖아요. 발음을 그 고치기가. 근데 어차피 원장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얘네들이 듣고 따라할 거는 애니메이션, 그 원어민의 음성이에요. 어, 원장님은 많이 안 해도 돼요. 원장님은 버튼만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리핏 버튼.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나는 안 해도 되냐? 아니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들은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소리 영어를 쭉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날 물어봐요. 쌤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시키고 있지? 쌤도 한번 해봐요. 쌤은 이거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야,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안 되고, 오케이.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샥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한 컨텐츠가 있다면 적어도 투 스텝, 투 스텝만 먼저 원장님께서 온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리포드가 에피소드가 한 개 에피소드가 네 개로 잘려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할 때는 원장님은 적어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다그 체화가 돼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게 무기가 됩니다, 원장님들.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팝송 여러 가지 컨텐츠들, 테드 있고요, 뭐 스피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단 한 번도 소리 영어를 수업을 하면서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면 습득이 되는 거예요.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외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체화가 됐다는 건 사실 그냥 몸에 이제 배인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아무 때서나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몸에 배어서 아무 때나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기가 돼서 졸업할 때쯤 되면 이 그 커리큘럼으로 쭉 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영화가 뭐 4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통째로. 어. 그냥 imagine. 그냥 상상을 해 보세요. 영화가 4개가 들어가 있다. 머리에. 그 수많은 구조들, 수많은 문장들이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냥 생각만 해도 영화가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쌓일 때마다.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는 가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더디겠지만 이게 탄력을 받는 순간부터 10년 차부터는 조금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아이들이 빠르게 가고 나중에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원장님이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영화를 할 때쯤이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냥 다 하는 방법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숙제. 수업 자체를 별로 안 해요. 우리 막 테드에서 그릿 이런 걸로 막 한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음.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릿으로. 그러면 그릿으로 막 이거 하는 거를 막 리피트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로 내주고 그릿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 되는 거죠. 4년 막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시간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죠. 음. 어,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가 어,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와 레벨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레벨 역시도 속도 역시도 다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원장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눠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소리 영어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장님들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콘을 못 찾아가고 유 원장님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진정한 소리 영어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공부방 교습소 아니면은 1인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1인 학원 공부방 교습소는 그냥 경쟁력이 원장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 스피킹이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 영어를 막 열심히 잘 가르쳐 갖고 아이가 좀 샬라샬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드릴링만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영어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른 데 가버려요. 원어민 있는 데로 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키워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이 같이 하시면은 이게 시너지가 발휘가 될 거고 당연히 원장님들도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진행을 해봤었어요. 이 수업을 소리 영어 수업을 선생님들과 쉽지 않아요. 막 랩도 시키고요. 막 시켰어요. 근데 참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를 그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이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어, 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소리 영어라는 거는 사실 같은 부분도 보편데. 원장님들께서 원장님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언어의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장님들. 이 학습법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FAQ를 좀 하자면 frequently asked question이죠. 소리 영어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직접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제가 뭐 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단언컨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요번만은 좀 쓸게요. 단언컨대 제대로 꾸준히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꾸준히 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운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운동을 계속하면은 제대로 운동하면은 쉐입이 돼요. 그랑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양쪽 날개가 되는 거죠. 원서랑 그다음에 소리 영어랑 이 두 개를 밸런스 있게 가시면 영어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안 될 수가 있나?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살짝 넣어보겠다는 거죠. 이 커리큘럼으로 완전히 메인으로 넣기는 조금 너무 힘들고 살짝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아웃풋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어, 한 달에 한 권 읽어서 원서 아웃풋 나올까요? 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요게 시작은 그렇게 하시되 만약에 시작을 하시겠다라면은 이거를 점차 늘릴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뭔가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냥 뭐 그 정도다라고 하면은 음, 아웃풋은 안 나올 겁니다. 일단 앱솔루트한 시간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앵무새 만들다가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음,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how, 그러니까 소리 영어 how 버전은 이제 다음 강의 때 저희가 풀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외워지겠구나. 선생님들 그냥 100번, 100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게 더 이상해요. 맞죠? 어, 우리가 소리 영어가 꼭 애니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뭐랄까, 팝송, 뭐 이렇게 전체적인 미디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니까 원장님들 팝송 뭐 가요 똑같은 거예요. 원장님들이 외우려고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막 20년 지난 가요도 지금 부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그거를 우리가 가사집을 보면서 외웠나요? 아니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노래방 가서 하니까 외워졌고 그냥 아직도 꺼집어내서 체화된 거거든요. 아직도 끄집어내서 노래방 가서 부를 수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은 진짜로 체화를 제대로 시키면은 그냥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 뭐 그냥 앵무새 만드는 거야. 노노노 아닙니다. 요거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저 애들이랑 피터캣 섀도잉 3주 했는데 저절로 책 한 권 외움요. 그렇죠. 엄마들 앞에서 영어 연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그 아까 소리 영어랑 원서랑 저의 커리큘럼, 저의 마인드, 저의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소리 영어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하고 원서 강의도 하다 보면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영어랑 원서랑 뭐가 다르냐?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그냥 컨텐츠가 원서이고 소리 영어일 뿐이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서 수업을 할 때도 저는 그 원서 정독하는 거를 매일 숙제로 내거든요. 듣기. 그리고 따라 뭐 쉐도잉을 하는 거죠. 쉐도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녹음시키고 리더 라우드 한 거를 숙제로만 주고 저는 숙제를 안 듣죠. 제 목소리라서. 그래서 그냥 했나 체크만 하고. 그러니까 원서로 정독을 한다. 한 달에 한 권 정독을 하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이거는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한 달에 얘가 30번 숙제가 나가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되니까. 소리 영어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원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리 영어인데 원서에서 소리 영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 영어는 데스된 방법대로 하시면 아웃풋 나올 거예요. 꾸준함이 이깁니다. 수혜 원장님, 수혜 원장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어, 소리 영어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수혜 원장님도 아이들 칭찬을 엄청 잘해주세요. 수혜 원장님은 아이들 이거 우쭈쭈 내 새끼처럼 요런 게 그 노하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개별 수업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반복하는 걸 무지 싫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원장님. 자, 요 개별 수업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서도 그렇고 원서도 그렇고 소리 영어도 사실 그룹 수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개별 수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면 개별 수업을 하되 가끔씩 원장님들이 터치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개별 수업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강의 자체가 애들이 보는 그 컨텐츠의 강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는 그냥 개별적인 강의를 또 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랑 같이 수업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그냥 집에 가서 숙제를 할 때 그냥 뭐 데이비쌤 영상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될 수 있게끔 영상을 보고 같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예전에 살짝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책은 한 권 외우는데 기본 회화를 뭐로 해야 할지 다음 주 한번 설명해. 어, 기본 회화도 소리 영어로 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의 커리큘럼은 당연히 영어 원서, 그다음에 소리 영어예요. 이게 핵심 메인. 그런데 이 중간에 계속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문법도 하고요. 그다음에 ELT 교재도 종종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회화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회화 책들이 거의 패턴 잉글리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패턴으로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음.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릇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패턴을 넣는다? 오, 되게 폭발적이에요. 엄청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스피킹 수업, 패턴 잉글리시도 넣거든요. 그냥 거의 한 두 달, 뭐 방학 때 특강으로 이제 쭉 밀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제 확 또 뛰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게 메인이고 이거는 계속 간다. 음. 제가 만약에 요거는 익스트림한 케이스였는데 고학년 초고하고 중학년 아이들한테 3달 전부터 야, 이번 겨울방학은 우리 그냥 죽어나는 거다. 우리 단어만 미친 듯이 외운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루에 80개씩 우리 간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때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까 보신 패닉 존하고 러닝 존하고 약간 경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너네 이제 죽었어. 이거를 계속 이제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 80개 하루에 80개. 그래서 그 한 달에 1,600개, 두 달에 갖고 3,200개를 다 외웠거든요. 나고자가 없었어요. 그런 익스트림한 것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더라도 숙제는 계속 나가요. 숙제는 소리 영어 계속 나가요. 이거는 그냥 이빨 닦는 것처럼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런 스페셜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뭐 나중에 또 더 풀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게 엄청 많네요. 그죠? 네. 추가 동영상은 언제쯤 업로드 될까요? 네. 원장님, 그 지금 레디에서 드디어 소리 영어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됐는데 당연히 베타 1이기 때문에 아직 컨텐츠도 조금밖에 없고 기능도 지금 섀도잉이 있지만 이제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됐고 꽤 빠르게 추가가 될 겁니다. 동영상은 지금 계속 작업해서 올리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원장님 원하시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레디 거기 그 추천 동영상에 써주시긴 했지만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약간 우선순위를 조, 조절할 수 있게. 영화는 한 편은 다 쓰는 건가요? 영화 한 편 다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데 영화는 한참 후의 일이고요. 음, 짧게 짧게 1분짜리, 30초짜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도 그냥 듣고 따라하기 시작해도 네, 됩니다. 뭐 국룰이죠. 슈퍼 심플 송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죠? 그리고 슈퍼 심플 송 중에 뭐 뭘로 해야 되나? 그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가? 아이들한테 반응이 어떤 게 제일 좋았나? 그 노래는 어떻게 수업을 하나? 다음 강의 때 제가 여기서 생쇼를 하겠습니다. 정말 좀 courage가 필요한 I have to summon the courage. 왜냐하면 원장님들 앞에서 촐싹거리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서는 뭐 항상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원장님들이 또 직접 하실 수 있게 프랙티컬한 거를 좀 많이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 워크시트라든지 또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쌤 강연회 일전에 꿀팁 너무 감사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개별 요거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장님들 요게 이제 그 뒤에가 음, 요런 질문들이고 지금 시간이 좀 넘어갔으니까 Q&A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역시도 저번에 이제 여쭤봤던 부분이라 어, 이런 것들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원장님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원서로 수업을 하면은 우리 여쭤봐요. 1년에 그러면 원장님 학원 다니면 아이가 책을 어느 정도 읽어요? 몇 권 정도 읽어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버파크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앱솔루트한 넘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독용 원서 한 달에 한 권 읽는데 그리고 다독대에는 5권씩 읽는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하루에 한 권 읽기 어려우니까 4년 동안 계속 한 권씩 읽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저학년일 때는 하루에 20권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책을 읽고 그리고 소리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이런 좋은 애니메이션들 좋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냐 매일 30분씩 하면은 1년에 182시간이에요. 그렇죠? 매일 1시간씩 들으면은 1년에 365시간이에요. 그리고 4년을 하면 730시간, 4년 하면 1460시간. 이거 역시도 앱솔루트한 넘버는 없는데 그냥 제가 데이터, 원장님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니까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컬렉트 해갖고 보면은 원서는 적어도 2,000권 이상. 음. 이게 이제 원서랑 다른 거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서만 하시는 분들은 더 높아야겠지만. 그죠? 그리고 영어 노출 시간은 1,000시간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자, 2,0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영어 노출 샬라샬라 하면서 1000시간 이상 했어요. 영어가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원장님들. 그렇죠. 어, 이거 운동, 잠 잘 자기, 잘 먹기예요. 이거예요. 음, 심플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지. 이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책 많이 읽으면 되고요. 영어 노출 많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커리큘럼 짜는 그 시간표는 저번에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원장님도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커리큘럼에 넣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Q&A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한 작품당 재밌어 보이는 부분만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작품을 길게 걸려도 오래 시간 끝까지 파는 게 좋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원장님. 소리 영어를 해보니 아이들이 한 작품을 오래 할 경우 몇 달 동안 처음에는 재밌어 하던 것도 시일이 오래 갈수록 좀 지겨워하는 실증내는 느껴져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사실 처음에는 한 에피소드를 끝내는데도 몇 달이 걸려요, 원장님들. 티모시가 있잖아요. 2달 걸릴 수 있어요. 3달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를 끝내는데. 그 10분짜리 하나 끝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조금 이제 애들이 지루해 한다 그러면 같은 레벨의 다른 애니메이션을 바꿔도 되고요.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애니메이션을 통으로 할 건데 근데 애니메이션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원장님들이 좋아하는 뭐 어떤 영상에 한 파트는 너무 좋다. 요 30초짜리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에피소드를 풀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넣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은 몇 개월이 걸려도 티모티를 한 에피소드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 희열이 있습니다, 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플레이 버튼 한번 딱 눌러놓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샬라샬라 쫙 따라하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반복하지 말라 그래도 지네가 알아서 반복을 합니다. 왜? 되니까. 음. 합성 하나 외우잖아요. 막 그냥 학교 가서 막 불러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애들은 안 되거든. 나만 되거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체화가 됐다.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 특성상 반복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고요. 동영상 찍어서 막 엄마가 또 다른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고요. 그런 것들. 네네. 그리고 맨날 같은 장면 반복하고 계속하면 에피소드 지겨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들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절대 쉽지만은 않다. 절대 그냥 무조건 재밌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 그냥 이빨 닦듯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후에 이거 끝에 뭐가 있어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자, 네네. 어,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 번호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레디에서 이제 그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아직은 베타 1이라서 1.0예요. 그래서 요 그 현재는 도입하신 원장님들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베타 1.5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2.0 이렇게 쭉 가서 정식 버전은 그래도 저희가 한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식이 나오기 전에도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트라이를 해보실 수 있게 한 1.5에서 2.0에서는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레디 그 저희 설명회가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2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 신청하시면 제가 전화 상담 다 전화 드리고요. 레디 아직은 설명회에 소리 영어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베타 버전이니까. 근데 당연히 레디를 사용하시면서 원서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나올 소리 영어 정식 버전 나오면 이 두 개가 굉장히 원장님들에게는 큰 무기, 날개 같은 느낌으로 다 갈 거고요. 그리고
이 그 날개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영상 따오는 링크는 유튜브 기반인가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기반으로 소리 영어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레, 기존의 소리 영어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손에 꼽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실 텐데 거기와 분명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레디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소리 영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레디 인스타그램 보시면 가장 업데이트가 빠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음, 소리 영어에 대한 업데이트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컨텐츠 굉장히 엄선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큐레이션도 잘 할 거니까, 음, 저희 팝송 수업도 진행할 거고요. 뭐 애니메이션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서로 수업을 제가 8개월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매달. 그래서 원서 TMI가 재밌으셨다면, 역시나 소리 영어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력은 사실 소리 영어입니다. 네. 원서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6대4 아마 커리큘럼을 이게 10으로 놓는다면 소리 영어가 6, 그다음에 원서가 4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원장님들 소리 영어 오늘 강의가 조금 소리 영어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되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DM 남겨주시면 제가 DM은 조금 늦습니다만 네, 언제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 한번 용기를 내서 소리 영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할 건데 그때는 이번 달은 원서를 한 달 쉬고 왜냐면 저희 월서 할머니 하시면 될 것 같아서 2월에 그래서 소리 영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원장님들랑 어떤 수업을 하는지 실질적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남겨주시면 그리고 오늘 피드백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원장님 댓글 남겨드리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주시고 그 인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